예, 안녕하세요. 3단원 4장 경제체제의 변동과 사회문화의 변화 3절 서구 문물의 도입과 사회변화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52쪽부터 155쪽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서구 문물의 도입과 사회변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근대 개항기에 사회사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문물, 그리고 의식주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근대 신문, 이런 내용들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여러 생소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 도입부에 서양식 근대 건축물인 정관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연회가 베풀어진다든가 다과를 즐기는 등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관원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개화기에 새로 들어온 서양 상품에는 이 양자가 붙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양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들어왔다. 그래서 바다 양자를 쓰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양복이라든가 양말, 양동이 이런 것들이 모두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시설입니다. 방문국,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글자를 찍어낸다, 여기서 찍는다, 인쇄할 박자가 되겠습니다. 자, 글을 인쇄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신문이 발간이 됐겠죠. 그래서 한성순보가 여기서 발간이 되었다. 옆에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한성순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발간. 자, 그리고 이제 전환국이라고 해서요. 이 전자가 돈전자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는 곳입니다. 전환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기기창이 있습니다. 이 기기창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 중에 영선사라고 있었죠. 이 영선사가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러 간 사절이라고 했는데, 영선사가 다녀온 후에 서울에 기기창을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우정총국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죠. 이것은 1884년 우정총국이 만들어졌을 때 개국 축하연 그 파티 때 갑신정변이 발생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훗날 1895년 을미개혁 때 우편 업무가 다시 재개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과 교통시설입니다. 자, 전화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전기를 통해서 서로 먼 곳에서 대화가 가능한 장치죠. 전화. 자, 전기 기술이 도입이 되는데 이 전기를 이용한 기구들이 모두 다 전자가 들어갑니다. 전등, 전차. 여기서 전차는 전기로 가는 차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이 전차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서울에서 운행된 전차, 우리 교과서 자료 보시면 1898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 회사에서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개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보겠습니다. 철도는 여러분들 지난번 교과서 147쪽의 자료들을 잠깐 보시면요. 지도를 우리가 열강의 이권 침탈 과정에서 살펴봤던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철도 부설만 놓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지도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자, 서울과 인천 간의 경인철도입니다. 처음엔 미국이 사업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철도, 이거는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경의선 철도, 이것도 프랑스가 시작을 했지만 일본이 마지막에 부설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산, 경원선,
그래서 철도 부설권도 일본이 역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부설이 됐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본은 왜 이렇게 철도를 부설하는 곳에 집중을 하였는가? 바로 제국주의 침략에 이용하기 위해서 수탈한 물자를 손쉽게 운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해서 만든 철도지만 사실 운송수단으로서 이제 승객들을 싣고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과 근대적 시간 개념이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도 이름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서울과 인천 간의 경인선, 그리고 서울과 부산 간의 경부선, 그리고 서울과 신의주 간의 경의선. 자, 요 철도 세 개는 지도에서 위치 확인과 함께 좀 같이 이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식주 생활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서양에서 들어온 그 의복이죠. 그래서 양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장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서양식 복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두루마기가 유행을 했다. 자, 장옷 대신에 여성들이 양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 식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서양 음식과 식사 예절이 수용이 됐고요. 포크와 나이프 등을 사용을 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서양식 파티에서, 그리고 남녀가 함께 식사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일부 상류층은 커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커피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가비차라고도 불렀습니다. 가비차. 차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죠. 자, 그다음 민간에서는 중국 요리, 청요리집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생활입니다. 주거생활이죠. 그래서 외국 공사관이라든가 관청, 학교, 종교시설 등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민간에서도 서양식 주택, 일본식 주택 등이 보급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사진 자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당시 최대의 서양식 건물인 덕수궁 내에 있는 석조전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건축물이 대부분 목조였던 데 비해서 서양식 건축물이 이제 돌로 만들어진 거라서 석조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지금도 덕수궁에 가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석조전. 자, 그리고 고종이 선물한 커피잔. 자, 그리고 고종이 쓰던 와플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진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외무 독판 조병식이 주찬 서양식 옷찬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식기라든가 그리고 여기 이제 포크랑 라이프 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식 파티가 열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황성신문에 실린 근대신문이죠. 황성신문에 실린 자파점 광고입니다. 뭐 구두라든가 서양식 모자, 안경 등이 광고가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인 여성이었던 손탁이 운영했던 호텔입니다. 손탁 호텔 1902년에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서양식 건축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서광범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복을 착용했던 인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광범은 여러분들 지난번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인물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대학교의 설립입니다. 자, 사립학교입니다. 자, 원산 지역의 관리와 그리고 그 당시 그 원산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만든 사립학교인데요. 원산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두 번째로 개항된 개항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았겠죠. 근대 문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 원산 학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목사가 만들었던 배제학당, 그리고 여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여사가 만들었던 이화학당, 이화학당 옆에다 여학교라고 좀 적어볼게요.
자, 오늘날 그 이화여자대학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청에서 설립한 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동문학이라든가 유경공원과 같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동문학은 정식 학교라기보다는 외국어 교육에 좀 집중한 그러한 학교가 되겠고 유경공원은 서양식 문물을 좀 많이 가르쳤던 그런 학교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서양식 교육. 그래서 외국어라든가 수학, 과학과 같은 서양 학문들을 많이 가르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보개혁 때 교육이국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 여기 옆에다가 2차라고 좀 적어볼게요.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이국조서를 고종이 발표했다는 사실 우리 지난번 정치사 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성사범학교라고 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 그리고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그리고 외국어 학교 등이 설립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민족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을사늑약 전후,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이죠. 그 조약 전후 민족 지도자들이 민족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절감하고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들을 만듭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학교 꼭 기억하세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이 있다. 별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들 아까 교육입국조서도 좀 별표 쳐주시고요. 유경공원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근대 신문의 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에 5개의 신문사가 나와 있는데 특히 최초자가 들어가 있는 신문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대 신문의 발간 우선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이 한성순보는 요거 좀 잘못됐네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방문국에서 발간한 최초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방문국. 아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라고 했죠. 거기에서 발간했던 최초의 신문인데 정부에서 간행했던 신문이기 때문에 관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자, 독립신문입니다. 우리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와 관련돼 있죠. 자, 우리 독립협회하고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순서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서재필이 창간을 했고요. 최초의 신문인데 이거는 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최초의 신문인 거는 한성순보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인 거는 독립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순한글로 만들어졌고요. 영문판도 간행이 됐습니다. 영문판 제목은 The Independence입니다. 뭐 해석을 하자면 독립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신문의 영문판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신문입니다. 이 제국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1898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이다. 자, 이 신문은 서민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당연히 서민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으로 순한글 신문이었다. 자, 아까 독립신문도 순한글 신문이었는데 좀 비교하시고요. 자, 그리고 황성신문 되겠습니다. 여기도 황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황제를 의미하는 황제가 사는 도성이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이에요. 자, 서울신문인데 양반 유생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고요. 양반 유생들을 위한 신문이다 보니까 국한문 혼용체 거의 대부분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조사라든가 접속서 같은 그런 내용들만 한글이 적혀 있는 그런 혼용체를 사용한 신문이 되겠다. 자, 이 황성신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장지현 선생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은 적이 있는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을 기해 목노와 크게 온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가 시험 문제 출제가 좀 잘 됩니다. 별표 좀 치시고요. 그리고
한성순보와 독립신문은 비교해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이었는데 이 베델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영국인 신문기자였는데 그가 어째서 우리나라의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됐는가, 발행인이 되었는가,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자, 이 신문사가 중요한 이유는 민족의식 고취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러한 신문이고요. 그리고 CF 하시고요. 특히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신문사이기도 합니다. 국채보상운동. 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사진에, 교과서 자료에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여기 우표가 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영국 신문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다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분이고요. 영사재판권의 특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인 관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거나 그럴 수가 없었겠죠. 자, 이러한 특권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애국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특히 항일 기사를 많이 쓰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권 회복 운동에 앞장서셨던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자, 이 대한매일신보사의 공동사장이었던 분이 바로 양기탁이 되겠고요. 이 양기탁은 신민의 회원이기도 했고요. 표면적으로는 대한매일신보사의 베델과 함께 공동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국제보상운동 과정에서 양기탁이 일본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국제보상운동이 결국 중단되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자료 중에 대한매일신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내세운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검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의병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일본의 국권 침탈 등 만행을 비판을 했으며 국제보상운동을 홍보하는 데도 앞장섰던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시험 문제 출제도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여기 지금 대한매일신보에 이거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당시 신문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 교과서의 사진 자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요. 자, 왼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교환수라고 해서 그 당시 전화는 다이얼을 돌리거나 뭐 아니면 전화번호를 눌러서 그렇게 전화를 거는 방식이 아니고요.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교환수를 거쳐서 수동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 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성교육 최초의 여성학교였던 이화학당의 수업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재밌는 게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고 서양식으로 이렇게 칠판이 구비된 모습도 있고 그리고 서양식 헤어스타일을 한 선생님의 모습 그런 모습들도 지금 그러니까 뭔가 전통적인 모습과 근대화된 모습이 섞여 있는 그런 교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성전기회사입니다. 1898년 전차와 전등 전화 사업을 위해서 고종을 비롯한 황실 권력층이 미국과 함께 만들었던 합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기와 관련된 사업은 이 회사에서 다 했죠. 한성전기회사.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서양 복장을 한 순헌 황기비입니다.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입니다. 이분이 서양식 복장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사진을 찍으셨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근대 개항기의 사회사 그리고 의식주의 변화 모습, 생활의 모습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